어제 그 순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. 법안 제안 설명하러 처음 올라가는 게 아닌데 사실 평소 말투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다른 법안을 얘기할 때보다 조금 더 구어체에 가까운 로 말을 하면서도 좀 정돈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좀 무안하기도 하고 들뜸이 분명히 있었어요. 최소한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긴장을 좀 놓고 나니까 본회의는 이제 뭐 통과는 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상태다 보니까 통과된 양 너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20대 국회 전에 대해서 어찌나 다행인지. 예, 그러니까요. 당초에는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예상 못했던 법안이에요. 저희 의원실조차도 우연과 필연과 노력과 성원이 합쳐져서 이뤄낸 것. 이제껏 그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제안했던 의원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하거나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없어요. 소방관 국가직화가 뭔지 동료 의원들도 몰라 했었어요.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하고 나면 우리 당 의원님조차도 반대했던 법안이에요. 이게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라고 해서 또 다른 가치하고 이름 배치돼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는데 저희 당내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고요. 이제 문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공약 과정에서 법안이 법안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제도가 삐뚤어질 뻔했던 과정이 있어요. 사실 소방청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 산불에서 줄지어가는 소방차 동원 순식간에 가능했잖아요. 그런데 원래는 소방방재청이 될 뻔도 했던 거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공약 발표 전에 그거 알고 또 많은 의원님들 뜻을 공감해주는 의원님들 뭐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홍익표 지금 수석 대변인님 하고 계신 분이 당시는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셨거든요. 그 두 분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소방청이 됐고 강원 산불로 이어지고 또 잠자고 있던 법안을 다시 한번 국민 호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고 그런 사소한 사건들이 모두 이 하나의 결과를 위해서 조합이 돼준 것 같아요. 법안이 처음에 발의한 내용 그대로 통과가 된 건지. 네, 제가 제안한 법률은 전적인 소방관 국가직화였고요. 수정안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사실은 배치가 돼 있었고 그걸 국가직으로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부처 간의 인원 변동을 가지고도 국회의원 로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어떤 조직의 변화, 기재부의 벽을 넘기 쉽지 않은 건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2016년 발의를 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가 사실상 기재부하고 조율을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시간이었어요. 대통령께서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하신 게 2017년이고요. 국가의 최소한 중장기 계획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예산 투여가 가능한지 기재부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하는 시간이 2018년까지였어요. 강원 소방 산불로 비로소 탄력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로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거고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거의 2년 가까이 타협을 해서 그나마 이 조정안이라도 가지고 왔던 거죠. 근데 20대 국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점에서 다시 원한대로 하자. 국가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타이트한 예산이거든요. 거기서 어디서 재정을 쪼개서 다음 정책을 실행할지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데 이미 2년 가까이 설계를 해놨는데 소방 같은 경우도 전적인 국가직화를 하자. 그러면 못하게 되거든요. 그 2년의 시간 동안 어렵지만 그 절반의 법안의 절반의 진척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. 시도지사에게 부분적인 권한을 남겨둔 겁니다. 하지만 종합적인 소방 정책을 설정하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국가 자원을 투입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늘려나가야죠. 그 2년 사이에 협의를 해놓지 않았다면 그럼요. 그렇게 국민적 관심이 몰아줘도 전혀 못했겠죠. 누가 제일 그렇게 방해를 했냐. 사실은 뭐 이제 모두가 또 그 논의 과정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주셨던 분이 다 찬성표 파란색으로 불 딱 들어왔을 때 전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. 정말 그분들한테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누구를 칭하긴 그렇지만 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으셨던 것 같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마당이 민생 현안이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
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정치적 행위를 보이콧하는 가운데 진척이 된다. 그 당의 오롯한 사정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. 뭐 그렇게 됐었겠죠.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해줄게 하는 얘기는 뭐 우리 이채익 간사님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계속 했었거든요. 더 감사한 건 바로 우리 민중의 소리, 그리고 또 우리 그 법안 소위 현장을 찍어주셨던 카메라. 법안 소위, 법안 심사 소위라는 얘기는 굉장히 그 어려운 말이고요. 국회 절차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얘기예요. 그때를 계기로 국회 절차 중에 법안 소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처음으로 국민들께 알린 계기가 됐어요.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. 당일날 이제 제가 요청을 드리게 됐고 무조건 공개를 해달라 했더니 카메라는 딱 그 스케치만 하도록 하자 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고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표결을 하자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다른 의견을 못 붙이고 결국은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잖아요. 근데 사실은 저는 원래 들어와 계시길 바랬던 거는 치열한 논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그 순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안 들어왔어요.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시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카메오로 출연을 해주셨잖아요.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. 그 과정에서 법안 소위라는 심사 소위의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국민들이 들여다보게 됐고 다음 법안 소위에서 어디까지 논의하나 하고 지켜보게 됐던 거예요. 국회의원은요 보면 부담스러워요. 국회의원은 딴 거 없어요. 욕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는데요. 지켜보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창문이 되어주는 언론인 여러분들, 이 민중의 소리 카메라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합니다. 어떤 점이 이제 좋아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. 최근에 우리 정말 너무 소중한 아이인데 천사 같은 아이가 그 안마기 의자, 예, 그게 바로 또 충북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. 당시에 출동이 늦었던 이유가 다른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. 이게 말이 될까요? 지방자치단체,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국민이냐에 따라서 나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달라진다? 납득할 수 없잖아요. 이제는 이제 전체적인 고른 자원의 배치가 가능한 거죠. 무엇보다 법정 인원, 각 지방의 부족분만큼 국가가 지원을 해서 소방 인력들을 보충할 수 있게 되고요.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지금 2만 명 부족했던 인원들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채워지고 있긴 했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에 마땅한 인원들을 이제 갖출 수 있게 됐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장비, 처우가 균등해지게 됩니다. 국가 정책 안에서 더 이상 소방이나 국민의 안전이 미뤄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. 국가의 개입이 가능해졌습니다. 정우성 씨한테 밥 한 끼 쏘겠다고 한 건 어떻게? 마음이 바뀌었어요. 밥을 제가 쏘는 게 아니라 저 많이 노력한 것 같죠. 그러니까 밥 사주세요. 밥을 쏘기로 했는데 예, 사주세요. 아니 제가 통과되고 뭐 몇 분들한테 감사한 인사를 드렸어요. 그 중에는 이제 공무원분들도 있고요. 사실 오랜 시간 이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소방청 내 몇몇 공무원들, 또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지만 나의 정치 선배로서 이 문제를 먼저 이끌어줬던 형모 전 보좌관에게 문자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정우성 씨한테 이제 문자를 했죠. 그 덕분에 통과됐고 이제 막 통과했다고 그랬더니 답장 왔고, 본인 공이라기보다는 의원님 노력하신 덕이에요 하는데 밥 얘기가 없네. 아니 물론 이제 뭐 바로 이렇게 채무 받듯이 빚 받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, 그리고 생각하니까 기왕이면 빚 받듯이 할 거면 밥을 얻어먹어야겠다 생각이 바뀌었어요. 얻어먹어야죠. 네, 얻어먹어야겠어요. 감사한 분들 많죠. 정우성도 밥을 먹는다니 너무 부러워요. 밥이 넘어갈까? 아, 그러게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기도 좋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귀여워질 수 있나라고. 귀여운 걸 떠나서 이게 말투에 나름의 컴플렉스가 있어요.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그게 녹음된 걸 들으면 제가 더러 대패가 필요해요. 닭살이 돋아서. 변호사였을 때도 법정에서도 다른 분들은 이제 좀 딱딱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잖아요. 그러면 어떤 분들은 SNS 그런 얘기 하는 연극형 인간이라고. 그러니까 꼭 그 영화에서 나오는 변호사처럼 남들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뭐 하시고 뭐뭐 하세요.
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쳐다보거든요. 그리고 제가 좀 잘 웃는 편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 웃는다고 웃지 말라고 판사님한테 혼난 적도 있었어요. 이의제기하면서 웃는다고. 나 놀리는 거냐는 취지의 발언이셨거든요. 흔히 누가 느끼기엔 정말 귀여운 척한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봐도. 근데 척하는 건 의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제가 정말 귀엽다는 걸 인정해서가 아니라 전 척한 게 아니거든요. 고유한 말투와 고유한 억양과 고유한 태도니까 뭐 부족하다 싶으면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람 잘 안 바뀌더라고요. 용서해 주십시오. 아니요, 그게 의원님 매력이어서 다들 그것 때문에 그러죠. 아우. 그래서 예, 송구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후 이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 하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. 네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입법이 보다 진척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건 20대 국회에서 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만약 제가 또 다시 국민 신임을 받았을 때 그때 지속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일이죠.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하지만 이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그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고 이제 방향의 합의를 이루었으니까 한 발짝 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건 더는 큰 노력은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하나하나 채워 나가야 될 것 같고요. 그뿐만 아니라 어제 통과됐던 복합치유센터 그 직업적인 어떤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센터들을 조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어야겠죠. 그런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큰 화두로 던져가지고 이거 해내겠습니다 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내걸었던 일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가는 사소한 일인 듯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혹여 할 말 없는지 물어봐 주세요. 마지막으로. 제안한 법률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을 설득하거나 정책 토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관심이 부족했다면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법안 처리 과정 국민한테 설명하는 일도 국회의원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.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502호 식구들이 각각의 자기 역할들을 다 해줬고 어제 본회의 마치고 딱 나왔더니 꽃다발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. 또 눈물이 날 뻔했는데요. 그 꽃다발을 저한테 주길래 저는 우리 수석보좌관한테 주고 우리 서로 한 바퀴 돌렸어요.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꽃다발을 받을 분은 국민이었던 것 같고요. 국회가 뭐니 해도 이건 레토릭이 아니라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마당에는 숫자도 필요 없습니다. 그 게임은 국민이 이긴 게임이거든요. 정치에 계속 관심을 보여주시고요. 무엇보다 누구한테 얘기해도 거부감 없도록 본인의 맡은 바를 희생을 하면서 묵묵히 해왔던 소방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쌓아온 그 시간들이 이 법안 통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